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게 맞을까요? 아름다운 해변과 낭만의 도시? 아니면 어쩌면 소멸 위기의 도시? 오늘 부산의 미래를 가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부산은 재창조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소멸의 길로 향하게 될까요?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참 재밌는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맨날 서울이 얼마나 복잡하고 집값 비싸냐고 불평하면서도 막상 그곳을 떠나지는 않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서울은 떠나지 않는데 왜 그토록 매력적인 도시 부산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역설입니다. 살인적인 물가다, 끝없는 경쟁이다, 불만은 많지만요.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기회가 미친 듯이 이곳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쏠림 현상이 부산 같은 다른 도시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두뇌 유출이죠. 왜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수도권 위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60만. 지난 30년 동안 부산에서 사라진 인구입니다. 이건 그냥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시의 에너지와 미래의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두뇌 유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똑똑하고 야망 있는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만 해 라고 느끼게 될 때 발생하는 거죠. 여기 이 학생의 말처럼요. 사람들이 부산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밀어내는 요인, 그러니까 푸시 팩터 때문인 거죠. 내가 꿈꾸는 미래를 펼칠 만한 기회가 그곳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서울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끌어당기는 힘, 풀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60%, 그리고 고소득자의 무려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이건 야망 있는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중력 같은 거죠. 그렇다면 부산 같은 도시는 그냥 이렇게 쇠퇴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인천의 실험에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말 극명하죠? 지난 30년간 부산의 인구 곡선은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는 동안에 인천의 그래프는 꾸준히 위를 향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인천의 반등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운명을 걸고 아주 치밀하게 짠 3단계 전략이 있었어요. 첫째, 경세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었고요. 둘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핵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셋째,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비슷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를 떠나는 가족에게 현금을 주고요. 이탈리아의 어떤 작은 마을들은 텅 빈 집을 단돈 1유로 한 1,500원에 팔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버몬트주 같은 곳은 자기 주로 이사 오는 원격 근무자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하죠. 다들 인재를 지키려고 정말 필사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점이에요. 돈, 권력, 기회가 서울이라는 한 곳에 집중된 정도는요, 일본의 도쿄나 영국의 런던 케이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거대한 정부 계획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어쩌면 진짜 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의 아주 작은 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답이 꼭 거대한 정부 정책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만 하는 걸까요?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아주 작게 시작해서 자라나는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커리어를 쌓던 한 청년이요. 어느 날 다 접고 고향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낡고 어두운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가게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사장님, 카페 하나 덕분에 우리 동네 골목이 밝아졌고 이제는 밤에 다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요. 보세요. 진짜 변화는 때로 이렇게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그 결심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재창조인가, 소멸인가, 인천의 거대한 실험과 부산의 작은 캐페 이야기. 어쩌면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찾는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뇌 유출은 고향의 기회가 부족해서 밀어내는 힘과 수도권이 너무 매력적이라 끌어당기는 힘이 합쳐진 문제입니다. 둘째, 도시의 쇠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사례처럼 똑똑한 전략은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도시의 부활은 꼭 거대한 정부 계획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불을 밝히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의 미래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볼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만약 서울과 부산에서 완전히 똑같은 조건의 직장을 제안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둘째, 직업적인 걸 다 떠나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산 같은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뭘까요? 결국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